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즈와 잠깐 죄송해요. 다시 할 때 이즈와 뭐야? 서로 소개시켜 준 줄 알고. 이즈와 다시 할까요? 아니 다시. 알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와 이프와 이음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음님이 정규직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한파로 고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선택해 주신 점에 네, 아유 이렇게 저희가 운영진 분들께 네,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님이 저희를 선택해 주셨죠.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가요? 근데 페이는 없어요. 열정 페이. 맞습니다. 조만간 법정에서 오늘은 하는 순서가 인터스텔라랑 그 다음에 덩케르크랑 테넷 네 맞습니다. 맞아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개봉일 순으로 네. 인터스텔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명씩 그 영화를 맡았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스텔라를 맡아서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된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저도 하나거든요. 인터스텔라 사실 거의 명작, 진짜? 인생 명작으로 저도 뽑아요. 인생 영화 중에 꼭 하나를 뽑자면 인터스텔라를 늘 뽑아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저도 요번에 2번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의 감상, 네네. 감흥 이런 걸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러니까 한번 이 얘기해 보죠. 다들 영화 인터스텔라가 어떠셨나요? 어떤 게 좀 좋으셨나요? 어떤 게 제일 좋았냐? 그냥 뭐 봤을 때 처음 저는 봤을 근데 때 그 수많은 상황을 겪고도 해피 엔딩이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맞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행복하게 좀 끝나죠.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뭐 3차원, 4차원을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 맞아. 인류를 사랑하는 네.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아마 4번째를 보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봤는데 늘 느끼는 감정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정말 그냥 뭐 작품이 어떻거나 떠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화 스크린 안에 구현을 했지? 이런 게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그렇죠. 이런 상상력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주제도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좋았고, 네, 뭐 그런 점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다들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내 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영화를 이게 저는 대부분의 이제 영화평들을 봤을 때 그게 이제 결과물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성된 영화본을 보고 그 완성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다는 식인 거죠. 근데 그런 그렇죠. 방식이 아니라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원인으로. 원인? 그때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처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원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감독이 이걸 왜 이런 스토리를 짜고 왜 이런 캐릭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나. 이런 식으로 접근법을 달리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좀 차별화를 하고 싶거든요. 다른 채널이랑? 다른 채널이랑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그런 관점. 저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철학 유튜브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철학자들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철학자들의 특징은 이전의 철학자들과 차별화를 하는 거였어요. 항상.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당신 말은 틀렸다. 나는 나의 그 이론을 전개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네. 뭐 다 그렇더라고. 칸트도 그렇고 해겔도 그렇고 뭐 니체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전의 선대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나와요. 네네. 그게 이제 철학의 본질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맥락과
기존의 그 영화 평과는 좀 다르게. 근데 이거는 아직 이제 저의 그 견해나 이런 게 완성됐다기보다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각 관점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기존과 질문을 다르게 던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나의 실마리를 잡은 건 원인을 보는 거.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거 이제 좀 고민해보고 있어요. 이런 접근법도 괜찮겠다.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색다른 방법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독님의 그 시선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좀 관심 있는 게 각본, 시나리오나 아니면 소설 이런 쪽, 스토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저의 그 성향과 저의 관심이나 화두와도 잘 이런 방식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좀 보일 거예요.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놀란 감독님이 그 이전의 영화들과 다르게 이제 SF 장르를 들고 왔단 말이죠. 첫 SF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네요. 그쵸. 첫 네. SF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독한테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도였겠네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놀란 감독님은 이 SF를 만들게 됐을까? 요거 기원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원래 이제 그 제일 첫 장편인 미행은 스릴러였던 것 같고, 메멘토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 드라마? 액션으로 봐도 되겠다. 액션이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술을 소재로 드라마. 네, 그런 드라마였고, 그다음에 배트맨 3부작은 히어로 액션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인셉션은 꿈을 소재로 한 액션 또 액션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전 주제와 이전 장르와는 좀 다르게 만들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놀란 감독님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2001인가 그 좀 고전 작품이 있어요. 유명한 거. 그 작품의 팬이시래요. 그리고 007 시리즈의 팬이고. 그래서 지금 스타워즈도 이제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스타워즈도 그러셨어요. 보면은 7살 때인가 8살 때 스타워즈 보고 SF도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프로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찍으셨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SF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물로 덩케르크를 찍고 그 다음에 테넷을 007 시리즈의 오마주로 첩보물로 찍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논란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게 된 과정이. 그래서 SF를 갈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 좋아하는 장르니까 한 번쯤은 내가 형상화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그 SF를 만들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놀란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는 차별화를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장르, 같은 스릴러를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과 되게 다르게 자기만의 그 특징들을 다 녹여내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우린 이미 이제 인터스텔라 봤으니까 본 입장에서 그 스토리와 좀 연계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기존의 그 SF물과 인터스텔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기존의 SF물이라는 건 뭐 보통 스타워즈라든지 뭐 그런 뭐 좀 그런 류가 있겠죠. 그런 것과 인터스텔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스타워즈나 이런 거는 사실 SF긴 하지만은 좀 더 픽션에 가까운 것 같고, 이제 이게 뭐냐, 인터스텔라는 좀 더 사이언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네. 그렇지 않나요? 네, 사이언스. 현실감이 있죠. 현실감 맞아요. 논란한 데는 현실감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뭐 스타워즈로 예를 들면은 이 스타워즈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터스텔라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애적인 되게 휴머니즘 요소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SF 영화 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와 우주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SF 영화. 진짜 저도 드라마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대부분의 공간이 그 우주선 안 아니면 뭐 행성이라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기보다는 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이 좀 대사가 많이 쳐지기도 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씬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이건 드라마다. 우주라는 광대한 무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주에 떠다니는 건 그냥 우주선밖에 없죠. 우주선 밖으로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주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비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우주 밖에서 뭐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 우주를 유영하거나 하여튼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대화 씬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네.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재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인터스텔라가. 아 이게 재난 영화로도 볼 수 있어요? 지구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고 못 사는 땅이 됨으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행성을 찾으러 가는 영화니까 맞다. 조금 현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 그래서 당장 지구에 남아 있는 이제 딸 세대들은 거의 멸망의 위기를 겪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건데 재난 영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실감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재도 되게 논란 감독답게 잘 잡은 네네. 것 같아요. 재난 영화 진짜 재난 영화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구가 이제 땅이 황폐해져가지고 모래바람이 막 휘날리고 밀이 멸종되고 그래서 옥수수밖에 키울 수 없는 상황, 병충해가 막 퍼져 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인류 그런 설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먼 미래라기보다는 근 미래로 보였어요. 지금 막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내리잖아요. 지구가 진짜 기후 이 위기가 왔구나. 조만간 인터스텔라가 그런 현실이 닥치겠다. 실제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충해가 돌든 아니면 진짜 바나나 같은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나나 케이스? 바나나가 종류가 많대요. 네. 원래 되게 많은데 지금은 한 종류의 바나나밖에 안 남았대요. 병충해를 다 입어가지고. 근데 병충해를 입긴 했는데 그 인간들이 좀 그 바나나만 개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나나가 만약에 어떤 멸종이 되면 인류의 전 세계의 바나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바나나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도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밀을 개량한다든지 그래서 네네. 한 종류만 쫙 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만간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 그 종류가 병충해 약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SF물 기존 SF물과 다른 점은 전 이거 같아요. 제가 봤던 점은 스타워즈를 예로 들면은 명확한 그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악의 세력이 있고 다스베이더라는 그 뭔가 그 악의 그 보스가 있어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악이 표면적인 악이 없어요. 그쵸. 뭔가 맞서 싸워야 되고 뭔가 우리 지구를 지켜야 돼. 보통 SF물은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경우에도 우주인들이 침공을 하잖아요. 지구에. 네.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맞아요. 스펙터클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뭐 나중에는 그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돌연변해가지고 배신을 때리지만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악이 없다. 악의 세력이 없다. 네네. 좀 그게 좀 되게 놀라웠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기존 SF와 차별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 스타워즈 같은 그런 조금 약간 유희성 SF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재난과 엮이는 순간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좀 많지 않나요? 지금 이름은 그쵸. 생각 안 나는데 뭐 투모로우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뭐죠? 다이아드 말고요. 그 태양으로 아마겟돈. 아마겟돈이었나요? 아마겟돈.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마치 그거는 재난 영화죠. SF물을 사용한 장르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좋았던 점은 어쨌든 재난 영화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맞아요. 굉장히 현실감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란 맞아. 감독 자체가 CG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맞아. 현실감 있는 걸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인터스텔라에도 CG가 거의 안 들어갔대요. 다 실제 비행기 맞아요. 세트를 만들고 맞아. 실제로 그 촬영하는 배우들한테 그 우주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기를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거대한 바다 그것도 실제 있는 곳이고 실제 그 행성도 옥수수밭 실제로 미술팀이 심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심고
그 마지막 블랙홀 장면도 다 세트장 다 지은 거라면서요. 엄청나네요. 정말로 네 너무 놀라웠어요. 전 논란의 그런 노력들이 왜 현실감을 추구하는가 그런 게 저는 그거 같아요. 배우들이 진짜를 연기할 수 있기 위해서. 네. 진짜를 왜냐면 보통 블루 스크린에서 막 허공에 막 이렇게 우리 보잖아요. 블루 스크린에 연기하는 거 보면 되게 어색하고 배우들도 분명히 이걸 자기가 아무리 감정 이입을 하더라도 블루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것과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몸으로 이제 그 바다를 걸으면서 다르죠. 얘기하는 건 진짜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는 관객들도 그거 진심을 느낄 것 같고 실제로 그 사연을 들으면서 관객들은 이게 진짜구나, 리얼이구나 그러면서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소재로 가지고 하니까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더 이야기들이. 경고성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더 주제성이 강하게 담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이제 일단 SF물과 그런 차별화된 기존의 SF물과 차별화된 스토리를 이제 그 설정을 일단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캐릭터 설정 네. 이게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있어요. 그 머피가 딸이고 네네. 아빠가 쿠퍼. 네 맞아요. 쿠퍼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아빠와 딸이 두 집단이 나와요. 머피와 쿠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랜든 박사인가? 네, 하여튼 그 할아버지 박사님도 브랜드고 그 딸도 브랜드 박사예요. 그렇게 일부러 이제 저는 이 어떻게 둘이 이제 좀 부녀지간이라는 게 닮았잖아요. 네. 이것도 전 요번에 한 두 번째 보면서 발견한 건데 일부러 이렇게 넣었구나 이런 사인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만약에 하나 하자면 캐릭터 이론 중에 제가 이제 주로 듣는 팟캐스트 중에 그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라고 있어요. 이종범 작가님은 그 닥터 프로스트라고 그걸 이제 연재하시는 작가님인데 그분이 진행하는 그 팟캐스트인데 거기에 이제 거의 매주 웹툰 작가님을 초대해서 방송을 해요. 주로 이제 작가님의 그 살아왔던 인생이나 근데 그 웹툰 스토리 이론 같은 거, 작법 이론 같은 거를 막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네네. 제가 거기 이제 열심히 들으면서 작법 이론을 깨우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이종범 작가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캐릭터를 만들 때는 캐릭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그게 캐릭터의 핵심이래요. 캐릭터 설정할 때. 이거는 뭐 그 캐릭터에 만약에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못 이룬다. 그런 상황들. 그 욕망을 자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갖고, 어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캐릭터들마다 이 욕망이 있고 현실의 벽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작법 이론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한번 한 명씩 지금 주인공 네네. 우리 쿠퍼 아저씨. 네. 쿠퍼 아저씨는 제일 처음에 그 욕망과 현실의 벽이랄까 그게 뭐였을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네. 쿠퍼가 우선은 은근히. 뭐 자기는 예전에 되게 저명한 기술자였지만 엔지니어. 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농부로밖에 살 수 없는 상황. 맞아. 그게 첫 번째였던 것 제가 봤을 때. 그게 처음에 벽이겠죠. 나름의 자기 장애가 있는 거죠. 욕망이 있는데 그걸 못해. 그렇죠. 실현을 못하는 거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밀 좌표 이제 중력을 통해서 좌표를 발견하고 비밀 기지에 가잖아요. 근데 기지를 가가지고 자기가 조종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는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하지만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에 아마 그 비밀 기지에 갔을 때. 네, 그런 것도 있고 우주로 가야 되나 내가 남아야 되나 그쵸. 나는 머피 옆에 내 딸 옆에 있고 싶은데 사랑하는 딸 맞아. 그쵸. 그것도 맞아요. 네, 뭐 저만 하면 좀 그러니까 또 있으신가요? 반대로도 되죠.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딸 옆에 있고 싶은 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주로 가고 싶은 데가 더 크잖아요. 결국은 원래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은 원래 우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어떤 기여를 하고 싶고 자기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제 딸이 오히려 사실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도 비춰지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는 네. 설득을. 그렇죠. 맞아. 처음에 그랬어. 그리고 가서도 사실 계속 수많은 선택지에 네. 부딪히잖아요. 네. 저 행성에 가면 여기를 못 가게 되고 연료가 없고 연료가 없고 또. 거기는 신호가 와서 가면 좋겠는데 저기를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수많은 그거에 부딪히면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선택의 기로를 자꾸 제시하죠. 논란이. 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작법적으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 구조 자체를. 이게 그래서 이 쿠퍼 아저씨가 되게 그 선택의 기로에 그 욕망이 있는데 또 못 가고. 근데 이게 저는 놀라웠던 게 이걸 다 막 적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까지 보면은 쿠퍼의 욕망과 그 현실의 장벽이 하나로 다 합쳐져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자기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는데 농부로 살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닮은 그 우주선으로 기한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둘 다 이룬 거예요. 엔지니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땅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삶을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시에 이루고 아주 늙긴 했지만 딸을 만났어요. 제외하기까지 했죠. 우주로 갔지만 결국 또 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결국 다 성취를 한 거예요. 네. 자기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동시에 다 품 안에. 이게 그래서 좋은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이 놀란 감독님이 이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장애물이라 생각했던 게 오히려 자기를 돕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머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머피의 욕망과 그 현실의 장벽이. 처음엔 완전 반대죠. 그쵸. 아빠가 내 옆에 네.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 야속한 아빠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저기로 떠나버리죠. 우주로 가버려. 네네. 나중에 또 그 화면으로 녹화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를 버리셨군요. 굶주리고 외롭게 하면서. 네. 몇십 년 동안 분노에 떨잖아요. 계속 메시지도 안 보내고. 머피 너무 불쌍한 그럴만 했어요. 네. 너무 불쌍했고. 그리고 근데 결국엔 머피가 되게 중요한 키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결국은 자기가 인류를 구하잖아요. 중력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머피한테는 이게 머피한테도 욕망이 자꾸 바뀌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빠를 보내기 싫은 거 이거였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그 브랜드 박스 아래서 일할 때는 중력 방정식을 푸는 게 이 사람의 욕망이고 목표였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귀환시키기 위해서. 네. 아버지를 귀환시키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플랜 A의 달성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욕망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런 욕망이었는데 이 욕망이 또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인류를 구해야 된다. 근데 중력 방정식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또 풀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 또 아저씨 네. 그 할아버지 브랜드가 있고 딸이 그쵸.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 이제 우주선을 타가지고 에드먼드 행성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는데 맞아. 그 부분에서 우선은 좀 딸의 갈등을 겪게 되겠죠. 원래 에드먼드를 사랑했던 짝사 이게 그 연인 관계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 브랜드 박사가 사실은 플랜 B를 실행시키려고 했다는 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반전 포인트인데 원래는 플랜 A는 생각도 안 하고 원래 가능성이 아예 없었고 그 플랜 진작 A는 중력 방정식은 풀었는데 블랙홀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더라도 누가 나오겠어요 거기를. 그쵸.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아예 그냥 벽을 치고 그냥 플랜 B를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내적 갈등이 좀 심했겠죠. 맞아. 그런 요 정도 이제 좀 캐릭터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저는 그 브랜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랑 닥터 만 박사. 그분이 빌런이잖아요. 빌런이 완전 메인 빌런이죠. 어떻게 보면 빌런이 없을 순 없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좀 심정은 이해가 가요. 자기 혼자 결국에는 나자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행성 12명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솔직히 누가 오지 않는 이상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이 닥터 만은 자기가 살고 싶어서 거짓된 정보를 수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맞아요. 네, 사람으로서 그럴 수 맞아요. 있겠다. 살고 싶은 욕망. 그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 좀 재밌던 게 스토리상으로 이게 지구에서 제가 지구의 시간과 우주로 나아갔을 때 시간을 좀 비교해봤어요. 지구의 그 러닝 타임이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40분이고 이게 총 러닝 타임이 2시간 40분 정도 되지 않나요? 40분, 45분 정도 되는데 지구의 시간이 왜 40분이라는 건 좀 짧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잡았을까? 이거는 요즘 영화들은 확실히 그 요즘식은 만약에 뭐 할리우드에서 만들면 지구에서 시간이 한 10분? 바로 떠나는 거 그냥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개연성 그냥 뭐 일단 떠나고 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우주니까 우주의 스펙터클한 장면들. 근데 논란을 공들여서 그 40분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개연성을 위한 장치다. 지구에서 한 게 되게 은근히 많아요. 그 저쪽에 집에 그 이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책이 떨어지고 막 그 먼지가 떨어져가지고 그 모스보 같은 거 그런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각 캐릭터들마다의 그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던 되게 대단하다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인터스텔라가 생각보다 되게 휴머니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에서의 내용도 우주에서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SF보다는 가족의 인류의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는 그 개연성과 그 인과관계들 이런 것도 사실 영화에서 우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장남 톰이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톰도 불쌍하더라고요. 얘는 농부가 됐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 농부 됐다고 막 그러는데 결혼도 하고 그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첫째가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것 같아요. 둘째만 남았어요. 결국. 근데 둘째가 있는데 그 머피가 이제 둘째도 콜록콜록 계속 그러고 그 와이프도 콜록콜록 거리니까 더 이상 여기 살면 안 된다. 우리랑 같이 지하로 가자. 근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안 가? 그게 지키고 싶었던 그 약간 거지. 아빠와의 약속, 이 농사 밭과 이 집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아빠와의 약속.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짠한 것 같아요. 톰도 참 짠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는 우주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고 머피나 톰이나 정말 지구에서 나름 생존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분투하고 있네요. 자기의 과업을 그 위해서. 우주선 이름도 인듀어런스오 인내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다. 정말 이 재난 같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지구나 우주나 우주 비행사나 일개의 농부나 누구나 인내하고 버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톰은 어쩌면 충실히 그 과정을 이행을 한 거죠. 맞네요. 그 딸 머피도 그렇고. 근데 너무 좀 고지식하다 그럴까?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첫째가 죽었으면 자기 혼자 남더라도 가족을 그 좀 안전한 지하로 보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안타깝다. 여러 가지 인간상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수적으로 하던 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각자의 직업군에서 사실 모두가 과학자가 돼서 모두가 다 같이 중력방정식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 보수적이면서도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해내는 다크나이트로 말하면 약간 소시민? 소시민 중에서 그렇게 뚝심 있는 사람도 영웅인 있다.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영웅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맞아. 확실히 근데 그쪽의 세계관이 더 이상은 그 학교에 이제 머피 어렸을 때 학교에 이제 상담하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더 이상은 이제 엔지니어가 필요 없다. 우주선이나 이런 거 우주가 아니라 지금 지구가 급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농부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식량 위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도 되게 한적한 곳에 숨어가지고 막 개발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못하고. 원래 나사한테 그 명령을 했던 정부는 어떤 누굴 막 무고한 사람들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맞아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식량 위기가. 네. 그랬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식량 문제래요. 그렇죠. 예전부터 그래왔죠. 네, 식량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뭐 밀을 수입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만큼 이제 되게 급한 상황이라서 농부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주를 구현하는 이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우주의 모습들이 행성에 갔을 때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행성을 구현하는 그게 이제 실제 있는 곳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바다. 네. 바다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제가 아무튼 집채만한 파도가 바다. 원래는 그게 산인데 바다 파도가 그냥 막 치는 밀러 행성. 밀러 행성 맞아. 네. 밀러 행성. 바다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뭐랄까 되게 낯선 그 압도적인 그 풍경. 거의 로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스태프들이 거의 한 6개월인가 하여튼 전 세계를 뒤졌대요. 그 바다를 찾기 위해서. 그런 곳이 진짜 있나 봐요. 발목만 잠기고 근데 그런 데가 있나 봐요. 파도가 치고 그리고 두 번째 갔던 그 만박사 있는 행성도 거의 실제로 있다고. 저도 그런 좀 비주얼적인 부분도 전 좀 좋았던 것 같고 블랙홀 이런 구현하는 거나. 네. 그리고 전 오늘 이제 가장 해보고 싶은 원래 이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머피가 유령이 그랬다. 네네. 그 책이 떨어지고 그런 게. 근데 아빠는 아니다. 유령이란 없다. 과학을 믿는 맹신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영혼이나 유령이 있다고 혹시 믿으세요? 갑자기? 아니 이게 인터스텔라랑 좀 밀접하게 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유령이나 아니면 사후세계 좀 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뭐 어떤 천국이나 이런 데 갈까?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혼이 있을까? 유령이 있을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뭐 각자의 종교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뭔가 있다. 네.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 사후 세계일지는 모르죠. 근데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끝은 아니다. 귀신도 믿으신다 그랬죠? 저번에 이런 게 존재가 있다 이렇게.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존재가 있다. 이음님은 어떻게?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왜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 증명은 안 돼요. 이거는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죽어야 알아. 네, 그런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랑 좀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그 있다고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네. 없다고 보는 것보다. 그렇죠. 그 보통 뭐 기독교에서도 이런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성경책을 바탕으로 어떤 규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켰을 때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보통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제 선한 목적을 달성을 했을 때 그 좋은 사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신념이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한다면은 사회적으로 맞네. 천국을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이 또 선하게 살 수 있게끔. 그쵸.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더 착하게 살고. 십계명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맞아.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저는 지옥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걸 설정해 놓는 게 사람들이 좀 도덕적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머릿속으로 믿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 내적인 부분으로 이 영혼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고 영화 말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맥락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화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SF물을
만들면서 특히 인터스텔라를 만들면서 놀란 감동한데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았을까? 어떤 거냐면 영혼은 좀 비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영혼은 비과학적인 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웜홀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그런 우주 여행 이런 건 되게 과학적인 영역이에요. SF 물에. 맞죠. 근데 논란은 재밌는 게 이 비과학적인 영혼과 과학적인 이 부분을 결합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완벽하게 결합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완벽하게 영혼적으로 설명이 돼요. 네. 그쵸. 그렇죠. 이게 대단하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가장 영화를 마치기 가장 좋은 소재이죠. 이런 저는 또 감정이라는 게. 맞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영혼 얘기를 처음에 계속 하잖아요. 하고 나중에 그럼 이 어쨌든 이 영혼의 존재를 밝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쿠퍼도 브랜드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중력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들은 근데 제 생각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100% 거의 100% 외계인이었다. 어디 이티가 와서 그러니까 불쌍한 그치. 중생들 이러면서 도와줬다 이런데 외계인이 거의 대부분의 그 영화 감독들은 이걸 풀지 못해서 그냥 외계인이 등장시키는 게 편해요. 편하죠. 외계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외계인이면 뭐 그런 거 구조 만들고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설정하기 외계인이 딱 등장했어 갑자기. 근데 이거는 스토리상으로 되게 안 좋거든요. 최악인데 왜냐면 외계인에 대한 개연성이 물론 개연성을 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스토리는 뭐냐면 그 한정된 이미 제시된 인물과 이미 제시된 사건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쿠퍼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였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 맞아요. 인류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 외부에 어떤 뭐 존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외계인의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인류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영화 자체의 메시지가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외계인이 구원해 버리면 우리는 실제 우리가 우리한테 그런 일이 만약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꾸 외부에 존재한대.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죠. 종교이기도 하고 자꾸 어떤 영적인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한테 자꾸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노력해서 근데 솔직히 쿠퍼가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쿠퍼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 모든 메시지를 보내고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그 어떤 지역의 좌표를 보내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과정들이 저는 입이 너무 생각할수록 소름 돋고 놀랍더라고요. 내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전 그런 메커니즘도 너무 좋았어요. 스토리상으로. 그렇죠. 테넷이랑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그 텐덴스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많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 머피의 법칙에서도 설명을 할 때 뭐 불행한 일들은 뭐 늘 일어난다고 톰이 먼저 말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어날 법한 일들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테넷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네, 하죠. 일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게 저는 운명론이라고도 생각하긴 하는데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그게 운명이긴 한데 그 운명을 만드는 건 나다, 우리다 이렇게 이제 놀란 감독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운명을 개척해가는 거다. 근데 실제로도 테넷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주인공들이 진짜 죽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운명을 개척한 거긴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만든 결국 역사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책장 씬도 5차원을 표현한 건데 저는 그 시각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걸 표현했지? 그러니까 5차원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원래 수 몰라요. 있게 네. 구현을 한 거죠. 절대 우리는 5차원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그걸 구현했단 말이죠. 전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이제 영화 내적인 얘기를 했지만 영화 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패친이 글을 진짜 짤막하게 올렸는데 4차원의 언어 4차원이 3차원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언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분이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을 동영상으로 보고 이데아론을 보고 자기 나름 생각해가지고 답을 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답글 달면서 서로 막 대화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4차원, 뭐 5차원이라도 해도 좋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영적 존재는 우리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나름 그 답을 언어라고 본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와 우리가 이어져 있다. 언어로. 언어가 좌표다. 근데 그걸 자꾸 곱씹어 보면 볼수록 인간만이 언어를 쓰고 그 언어 안에 어떤 의미를 담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부터 종교도 우리가 신을 부르짖으면 신이 우리한테 응답을 하는데 그건 소리로 그러니까 그 말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보면 그 언어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언어가 5차원의 좌표일 수 있겠구나. 우리한테 주어진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저는 그게 좀 다 이 인터스텔라 보면서도 이번 주에 막 이어지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영화 내에선 설정이 그 5차원의 존재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는 교감할 수가 없어요. 뭐 항상 그 벽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책장에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약간의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책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럼 만약에 영적 존재가 진짜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는데도 어딘가에 어떤 뭐 천국이나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그냥 좀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유령처럼 아버지는 그 인터스텔라식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그 시공간을 넘어서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나중에 미래에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네. 그럼 내가 죽은 나의 미래에 나의 모든 순간들을 지금 함께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좀 되게 소름 돋는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공간을 넘어서 그게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영혼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재밌죠. 죽으면은 시공간에 의미가 있나요? 시공간이 의미가 그러니까 4차원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3차원에 대한 시공간이 이미 그 하나로 통합된다든지 시공간을 넘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그러면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스텔라처럼. 인터스텔라도 그냥 넘나들잖아요. 그 막 자유롭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들. 저는 요 정도 한번 좀 인터스텔라를 좀 봤는데 다른 분들 감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프님은 어떤 좀 와닿았던 부분 아무 얘기나 뭐 좀 정리하는 그게 있어요.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 얘기를 하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 중에 파피용이라는 책인데 읽어보셨나요? 기억. 네. 파피용이 사실 인터스텔라랑 되게 비슷해요. 파피용도 황폐화된 지구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을 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 같이 우주선을 지어서 인류를 좀 선발해가지고 그 우주선이 한 몇천 년을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우주선이 일종의 미니 지구가 된 거죠. 그래서 미니 지구가 돼서 이제 떠나는 이야기를 한 건데 파피용이랑 인터스텔라랑 되게 겹쳐 보이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출발할 때도 우여곡절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여곡절 되게 많이 떠나서 이제 우주를 인간이 창조한 소지구가 이제 돌면서 새로운 지구를 찾아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약간 성경으로 얘기하자면은 에덴 동산을 사람이 만든 거죠. 우주를 떠도는 에덴 동산을 만든 거고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아담과 이브가 되어 이제 새로운 정착지로 떠나간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한번 보셔도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러니까 또 없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새롭게 생각해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런 새로운 행성을 찾는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진 어떤 콘텐츠들은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죠. 근데 그 콘텐츠를 이렇게 2시간 40분에 줄여가지고 시네마 프레임 안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터스텔라가 너무 경이로웠어요.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게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없을 정도로 그 와중에 이제 막 만박사 같은 애까지 나와가지고 막 빌런 짓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조화로운 요소들이 잘 섞여 들어가서 되게 이거는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스텔라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저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이 이런 재난 영화가 끝이 좋은 경우가 잘 없거든요. 좋아봤자 그래도 몇 명 살아남았다 막 이런 건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쿠퍼가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맞아요. 블랙홀로 빠져들죠. 자기가 그냥 사실 자기도 같이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질량이 사실 더 빠져야 되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짠하죠. 그 무서운 블랙홀로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었던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갖가지 경험을 다 하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도 쿠퍼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경험이 진짜. 끝나고 죽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결국 구출되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억지스럽긴 해요. 블랙홀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았는데 그걸 또 하필 시적절하게 인류가 구출을 해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된 딸까지 만났다. 이게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런 연결을 다 시켜주면서 그렇게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서 인류를 구하고자 한 그 기술자 엔지니어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으면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매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감독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거기서 만약 쿠퍼가 죽었다. 그래도 인류는 살았지만 쿠퍼의 희생으로 인류가 살 수 있게 됐지만 그는 결국 거기서 끝났다. 이러면은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맞아. 좀 영화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재밌어진 것 음. 같고 그리고 좀 더 휴머니즘적 요소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늙은 딸을 다시 재회했을 때 딸의 후손들과 함께. 지금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너무 맞아요. 짠하더라고요. 막 소름이 돋고 저는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그 딸을 제외했던 장면 그리고 그 영상으로 자기 27년 동안의 그 딸과 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성장하는 모습을. 근데 진짜 이 쿠퍼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게 진짜 운단 말이에요. 펑펑 우는데 저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부모님은 딴 거 없거든요. 부모님은 자식하고 함께하고 싶고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 행복한 모습 보는 게 단데 그거를 만날 수 없는데 자기한테는 몇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솔직히 한 3-4시간밖에 안 흐른 거잖아요. 그 행성에서. 27년이 흘러버렸어. 맞아. 세월이 다 가버렸어. 그럼 그게 진짜 막 펑펑 우는데 그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공포 있잖아요. 우주에서 혼자 고립되는 공포. 진짜 그 적막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흑인 연구원 그분은 우주선에서 혼자 23년 맞아요. 기다리잖아요. 나는 맞아. 그분이 제일 불쌍해. 너무 불쌍한데 진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맞아요. 23년은. 근데 동면도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결국 근데 또 죽잖아요. 결국은 맞아. 끝까지 같이 살아서 인류의 구원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일 불쌍한 보지도 사람이. 못하고 만박사 때문에 죽잖아요. 네. 그분이 또 멘탈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 처음에 이제 두통이 있어가지고 멀미해서 그 쿠퍼가 이분한테 이제 그 음악을 들어보라고 자연의 소리를 들려줘요. MP3로. 애초에 심신이 좀 미약해서. 그런 분이었는데 23년 동안 어떻게 혼자 지냈지? 저 같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분도 혼자. 그렇고 각각의 행성에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죽었는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외롭게 그냥 그 막막한 곳에서 우주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그냥 내 생이 닿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게 너무 공포스럽게 진짜 느껴졌어요. 우주는 얼마나 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조용하니까 더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그 영화 있어요. 패신저스? 패신저. 최근 영화인데 나름. 뭔지 아시죠? 그 제니퍼 로렌스 그분 되게 좋아해요. 거. 그것도 사실 우주선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90년을 우주선 안에 혼자서 동면에서 혼자 깨어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 얘기인데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그 설정 자체가 도대체 90년을 100년을 혼자서 뭘 하지? 이 적막한 우주에서. 근데 그런 것도 이 영화가 되게 잘 보여줬어요. 맞아. 공포스러움. 근데 그걸 이겨내고도 모든 걸 이겨내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희생. 사람들에 대해서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 저는 또 그 감동이란 요소, 감동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떨 때 감동을 느끼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상으로 사람이 감동을 받으려면 이게 확실히 그게 이게 이런 장면이 나오면 사람이 울컥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 못 봤다?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못 봤다 그러면 누구나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놀란 감독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감동의 요소를 잘 끄집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스토리적으로. 이음님은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흑인 박사 분이 그 늙어서 마주하게 되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모습, 예전의 모습과 딸의 모습이 나오면서 딸이 계속 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신호를 보냈다. 스테이 멈추라고 머무르라고. 네. 근데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치잖아요. 맞아. 책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게 그 이제 만약에 그 5차원, 그러니까 5차원의 세계에서 뭐 우리를 이렇게 4차원의 공간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네. 과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요즘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래에 내가 나를 볼 때 뭐 평가라고 하기 그렇지만 여기서 누군가 나한테 좀 열심히 살아. 그럴지도 이렇게.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현재의 나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줬던 영화라서 더 좋았어요. 내가 잘 살게끔. 네, 되게 시간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좀 뭐랄까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준 그런 영화 같았어요. 실제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 복잡하지만 거기 영화에 나온 바에 의하면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그러니까 흐르는 거죠. 속력이 빠르면은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게 돼요. 빛과 같은 속도로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렇죠. 중력 관련해서는 중력은 이제 크면 클수록 시간이 천천히. 중력은 크면 클수록 어떻나요? 중력 영화상에서는 영화에서는 중력이 약간 좀 그렇게 반영되지 않나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유일한 힘 뭐 이렇게. 그렇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밀러 행성에 갔을 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죠.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 실제로도 그게 근데 과학적으로도 실제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행성에 갔는데 23년 지구에서 23년이 흘러가 있고 몇 시간밖에 안 보냈는데 이건 실제 그러면 되게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성 자전 속도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가? 저는 중력으로 보긴 했는데. 그런가요? 처음 갔을 때 그 행성이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커서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블랙홀은 시공간을 약간 왜곡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홀 그 행성이 아니라 블랙홀에서 튕겨져 나오는 그때가 그거 뭐 잠깐 몇 분이 43년이라 그랬나? 그 맞아. 설정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할머니 되고 머피가. 그래서 블랙홀은 시공간을 그냥 완전 꼬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설정이었던 것 같고. 웜홀도 재밌는 게 실제로 그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먼데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웜홀은 이 먼 거리를 이게 관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우주가 실제 그렇게 생겼다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실제 웜홀이 있다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은하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를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 웜홀을. 나중에 결국 인간이 기술을 발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아주 먼 미래에 누군가. 미래 인류가 웜홀이 있다면. 근데 저 과학 이게 이 인터스텔라의 공 중에 하나가 1000만 영화 당시 달성하면서 과학 붐이 엄청 일었대요. 그렇죠. 인터스텔라 덕분에 맞아요. 과학자들이 되게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영화. 전 그건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맞아요. 인터스텔라. 혹시 요 정도 하고 이제 끝낼까요? 인터스텔라는 되게 좋았는데 저도 걸작이었던 것 같고 되게 2번 봤는데도 2번 다 좋았던 게 이게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뭔가 맛이 나고 새로운 영화가 있고 볼수록 좀 지겹고 이미 아는 장면인데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인터스텔라는 볼 때마다 울게 되는 지점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간의 그 차이, 이 시간의 차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런 메시지, 그거는 볼 때마다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안 울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도 또 볼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걸작이라 생각하고. 힘들 때 외부에 어딘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를 구해라. 그런 이런, 메시지죠. 이런 게 현재에 집중하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나를 구할 건 나밖에 없다. 그렇죠. 내가 나를 구하는. 그리고 모든 우연,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그 만약에 쿠퍼가 블랙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중력 방정식을 못 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개연성 중에 하나라도 못하거나 좀 어긋났다면 이게 인류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이건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실제 현실에서도 이 영화적인 상황, 모든 개연성들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 자체가 솔직히 우리는 그 어떤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저게 가능해 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개연성이라는 게 엄청 그 드라마틱한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 있는 세 명이 전국 5천만 인구 중에 어떻게 이렇게 만나나 생각해도 되게 운명적인 거죠. 운명은 그쵸? 맞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만난 것도 운명은 맞아요. 저는 네. 확신할 수 있는 게 못 만날 수, 그러니까 하나만 흐트러졌더라도 그 핀트가 하나만 흐트러졌더라도 못 만났어요. 네. 이건 진짜 운명이고 인연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요 정도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마무리 어떻게 했지 근데? 그러면은 2부에서는 예. 저희 덩케르크 덩케르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